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 시장 분위기가 또 괜찮았죠? 요 며칠 코스피 차트 보면은 최근 이 며칠 동안의 흐름이 이런 약간 좀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에도 하락을 계속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흐름은 계속 있어요. 뭐 V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다가 지금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최근 요 며칠의 기억만 떠올리면은 괜찮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도 이런 상황에서 탈출 기회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고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되게 애매한 그런 흐름에 걸리는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보고 계신 종목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이런 때부터 물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기 시작을 해서 물을 열심히 탔든 뭐 리밸런싱을 했든 해서 평단을 대충 한 요 정도로 맞춰 놨는데, 나는 지금 내 배수 평단은 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10에서 20% 정도 물려있는 이런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기다려야 돼? 뭐 말아야 돼? 지금이라도 좀 일부 비중을 덜어야 돼? 막 고민이 되는데 매도를 해서 비중을 덜어내려고 하면 야, 이거 손실 금액이 만만치 않네. 특히나 여기서 막 물 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중이 되게 많이 커져 있잖아요. 보유 물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만 매도해도 실현 손실이 되게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손해보는 느낌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장도 좋고 최근에 흐름도 좋은데 나는 손해를 보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걸 되게 미루게 되고, 이런 종목 찾아서 단타나 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마음이 막 기울기도 하고 여러가지 좀 복잡한 심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늘상 말하는 거는 해야 될 거를 미루면 안 된다. 그게 기본이다. 기본기가 갖춰져야 계좌도 관리가 되는 거고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게 투자에서는 해야 될 거를 있는 그대로 해준다. 이 말이 되게 쉬운 말이면서 실전에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뻔한 얘기지만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내 생각에는 여기서 해야 될 게 이거 같은데, A 같은데 라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생각에는 A를 해야 된 것 같은데 실제로 해야 되는 행동은 B인 거예요. 이게 달라버리면은 B가 맞는 거, 이게 진짜로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B를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죠.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해야 될 거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매도하면은 나 그동안 손실 본 것도 있는데 어떻게 역전하지? 어떻게 수익 내지? 굳이 이제 전환이 시작했는데, 상승 시작인데 여기서 팔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 역전 못하는 거 아니야? 수익으로 전환 못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생각으로 여기서 내 생각에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 또는 홀딩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행동을 이행하기가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매매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1월 중순인데 1월 달까지 수익이 제법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뭐 잘하는 분이라고 치고. 근데 이거 매도하니까는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날려먹는 그런 느낌도 드니까 괜히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제 경험상 꽤 있었거든요. 그쵸. 뭔가 좀 이 행동 자체가 내 레코드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는 좀 되게 주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A지만,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맞는 게 B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실전에서 그거를 혼자서 가능한 영역일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걸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 기준에서 생각할 때 저는 이런 단계의 사람들한테는 외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버디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이 전환이 될 수 있었을 때 어떤 요인이 있었나 생각해보게 되면은 혼자서보다는 분명히 외부적인 요소, 뭔가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니고, 저는 가장 명확하게 저한테 영향을 끼친 거는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런 결정을 내리는구나를 지켜봤단 말이죠.
근데 어니스트는 B를 하는 거예요. B처럼 해요. 근데 저는 A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것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 막 논쟁도 많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배우는 입장이지만 배우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막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조군이 생긴 거잖아요. 어니스트라는 대조군이 생긴 거예요. 대조군이 생겨서 이거를 제 거랑 계속 비교해서 결과를 그냥 놓고 비교해 보니 이거 내 거 맞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그냥 결론으로 나온 거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따라 해본 거죠. 그냥 이게 맞겠거니 한번 해보고 따라 했더니 이렇게 껴맞춰 들어가면서 맞아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깨달음.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과거에 저도 열심히 훈련할 때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그 다름이 왜 맞는지까지는 그거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에 오시면은 확실한 대조군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대조군이 아니라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어니스님한테 배웠을 때보다 더 좋아요. 그 여건적으로. 그쵸. 그래서 클럽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몇 개월 있으면 금방 막 뭔가 많은 것들이 변하고, 한 1, 2년만 있으면은 본인은 초보라고 하는데 나 저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막 몇 년 걸렸던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 돌아가기 싫으신 분들은 클럽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오늘 이제 영상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상황에서 왜 매도를 못하는가. 벌써 이제 보면은 아까 여기 있던 게 윗골이 남기고 요만큼 떨어졌거든요. 막 이런 흐름들이 막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도를 하라는 건가? 근데 올라가면은 이거 오늘 상 가고 다음날 또 막 상승 흐름 나오면 그럼 11,000원까지도 금방 갈 것 같은데 꼭 팔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막 비교한단 말이죠. 그 선택과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저거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좀 열린 마음을 갖고 보고 있는데, 어니스트님은 무조건 일부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좀 약간 편협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막 더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해야 될 거는 매도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첫 번째, 매도라고 해서 여기서 전략 매도가 아닙니다. 일부라도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섞어준다, 매도를 포함시킨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여기서 매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은, 이거 역전을 하고 싶은데 괜히 팔았다가 수익을 못 낼까봐,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역전이나 수익을 논한다, 이런 얘기는 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상황적으로 우린 지고 있어요. 0대3 정도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역전이나 수익을 낸다는 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뭐 바로 4대3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7대5로 이길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스코어를 확보해야겠죠. 수익을 조금씩 확보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모두가 뭔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기회일 수도 있겠다, 요 정도는 경험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 막 심장이 좀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을 받긴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경험치가 없는 사람일수록 이번 기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만큼 치명타로 온다. 근데 경험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작은 기회를 한 번에 역전을 목표로 한다라기보다는 한 발 한 발, 한 단계 한 단계, 0대3으로 지고 있으면은 일단 중요한 건 1대3을 만들고 그 다음에 2대3을 만들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확실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를 생략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쉬워질 것 같아요, 실전에서. 투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지고 있는데 매도를 안 했다가 매도를 생략했어요. 그냥 한 번에 여기 올라가려고 볼 때. 근데 이게 진짜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했던 대로 한 번에 역전이 됩니다. 그냥 존버하면서 한 번에 역전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간다, 이 파동을 제외한 나머지 파동, 이렇게 가든가 횡보하든가 아니면 다시 빠지든가 기타 등등의 다른,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주는 이 1번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파동은 본인한테 분명히 기회였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매도만 섞어주기만 하면은, 이 매도를 해줌으로써
여기서 팔아줬기 때문에 나머지 이 모든 파동들이 이제 나한테는 유리하게 돼요. 왜냐? 나는 여기서 팔아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도한 걸 매수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옵션이 생겼으니까 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유일하게 단점으로 적용되는 거는 그대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매도했던 비중, 예를 들어서 한 20%라고 해볼게요. 이 정도 비중을 잃어버린 거,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밟아가라고 한 게, 이거는 실제로 진짜로 1번 같은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이 잃어버린 20% 비중은 이 1번 파동이 나왔었을 때 중간에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있다. 근데 이걸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다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좀 고민을 겪는 지점이 좀 짚어진 것 같은데, 9,000원 정도라고 할게요. 이 9,000원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20% 정도를 매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평단이 만원에서 11,000원 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9,000원이라고 놔도 10%가 넘는, 그냥 20%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 평가 손실의 상태인데, 게다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마이너스 20%까지 평가 손실이 된 거니까 7,000원 구간에서는 실제로 마이너스 30% 정도 이상이 되는 손실까지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클럽에서 상담 받고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 보면은 마이너스가 큰 종목일수록 물타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보유 비중 자체가 되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1억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1억에서 다른 종목들은 5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잔잔바리로 들어있는데 이 종목은 5천만원이 물려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또 막 고민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그쵸. 근데 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도 5천만원에 마이너스 20% 평가손익 상태에서 보유 비중의 20%를 매도를 하면 당장 지금 200만원 정도의 손실을 그냥 찍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평가손익 계산을 해도 1000만원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200만원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내가 200만원을 지금 순간에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게 이게 맞나? 200만원 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패스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라는 거죠. 완전히 공감도 하고 이해도 했어요. 제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투자를 하면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야 되는 행동, 해야 할 것을 미루지 않고 제대로 이행을 한다. 이 포인트예요. 이 뻔한 얘기지만 실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거란 건 항상 균형을 잘 맞춘다라는 말로 다시 이어지는데, 여기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데, 이렇게 놓고 볼 때 방금 전에 예제처럼 말씀해주신 이 상황이 대표적으로 경험치가 없는, 아니면 초보분들, 아니면은 좀 멘탈적으로 손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거나 많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랑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계좌는 짜임새 있게 분산을 시켜 놓는 게 균형을 잡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하락하는 종목의 비중이 일반 종목보다 훨씬 더 커졌단 말이에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중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20%라고 했지만 지금 내 눈에는 이 20%, 5천만원의 20% 비중이면은 1천만원이죠. 이 1천만원에서 현재 마이너스 20%인 상황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0만원을 찍는데 어떡하지? 내가 다른 종목 500만원으로 매매하고 있으면은 이거 200만원 회복하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이 숫자가 이제 갑자기 여기 있는 다른 종목들하고 엮어 들어가는 건데, 이 매칭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이 종목은 이 종목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20%를 내어주면서 이 내어주는 이유가 80%의 비중을 살리기 위함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20%는 조금 아프지만 대신에 나머지 80%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상대 비교하게 되면은 80%가 비중이 훨씬 큰데 20%가 소중하다라고 했는데 80%는 더 소중하겠죠. 이 말인 거고, 여기서 200만원 손해보는 게 걱정된다고 했는데 뒷방에 있는 4,800만원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오는 금액이나 이거에 대한 가치, 비교, 이런 게 감정적으로 다른 것과 막 비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만약에 이 종목이 500만원 물려있는 상태면은 그 정도는 하지 라고 하면서 되게 부담 없이 하는데 점점 무거워질수록 점점 고민이 깊어질수록 이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계산 방법이 약간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네. 여기에서의 1000만원과 500만원에서의 수익 이거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애초에 그래서 슬락 관리를 할 때 금액대를 좀 맞춰가지고 종목 배정을 해라 이런 얘기도 했던 거기도 한데 네. 근데 이제 다 잘 굴러가는 상태면은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 균형이 애초에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 이거를 적용해야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뭐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안에서의 해결을 목표로 잡고 해라. 여기서 뭐 꼭 20%를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기술적으로 저희가 디테일한 거를 짚어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만약에 20%를 매도해야 될 거라면은 이런 다른 거 눈치 보지 않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상대 비교로 인해서 좀 움츠러들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좀 인지하셔도 다음 뭔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라는 거에 대한 해결은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정리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미 계좌에서 매매하고 있는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종목에 자금이 다르다라는 거는 자금이 큰 종목일수록 어쩔 수 없이 중압감이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훈련하고 연습할 때 이런 중압감, 체력,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의 총 크기 이거를 높여가기 위한 평상시 훈련, 경험치 뭐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해요. 근데 이유 불문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이미 커졌다. 그래서 중압감이 생겼다. 이거는 딱 하나예요. 애시당초 이 중압감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조금 쉬울 거고 근데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이미 벌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의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압감을 이겨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길로 내 중압감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결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이거 해결하고 싶잖아요. 진짜 해결을 위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압감을 이겨내세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여기서 20%를 팔어? 200만원을 손실을 봐? 야, 1억에서 200만원이면 그거 작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플랜을 세우냐면 내가 지금 계좌에 1억을 넣어놓긴 했지만 나 사실 그냥 뭐 월급 받아갖고 좀 늘라 그러면 뭐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더 투입할 여지는 있어. 정이 안 되면은 여기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면 나중에 더 물 타가지고 이거 한 8천원 9천원까지 평단 내려보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요 매도해야 됩니다, 할 걸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또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또 이거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그냥 불타서 해결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겠거니 또 이해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나의 자금력이 유한하지 않고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없다. 그 정도로 나는 자금력이라는 게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금액이 많고 적고랑 상관없이 비율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볼륨에 맞게 매매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물을 탄다는 거는 내 볼륨에 준하는 물타기 자금이 필요해요. 1000만원 가지고 돌리는 사람들은 몇백만원 정도만 물을 타줘도 괜찮지만 그 몇백만원을 매번 길러오는 게 부담일 거고 1억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몇천만원을 물을 타주게 되면은 괜찮겠지만 그거를 매번 해준다는 게 부담일 거고 10억 또는 그 이상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몇 억씩 물을 타주면은 좋겠지만 몇 억씩 아무 때나 빵빵 채워줄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유일한 예외가 나는 한 10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데 나 지금 한 1000만원 가지고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백만원? 난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 한 10번 이상도 얼마든지 늘 수 있어요. 이게 되면은 이 시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초반에. 아직은 현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네. 근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1000만원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억대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 해결 방법이 한계를 반드시 한계점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명확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5천만 원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한다 5천만 원 더 있어, 그러니까 거의 1대1의 비율인 거잖아.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네. 그거 절대 여유 있는 거 아닙니다. 계좌에 내가 1억이 있는데 현금 1억이 있어, 근데 나 이거 물 타면 해결할 수 있겠지, 절대 여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저도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말한 것처럼 몇 번 물 타다 보면은 비율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게 해결책인 것처럼 착각하고서 달려나가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 이런 거는 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또, 아, 그래, 그러면은 물타기로는 완전 해결되진 않겠지만, 아까 이제 20% 정도 비중을 매도하라고? 나는 현금도 좀 있으니까 한 10%만 해볼까? 5%만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 고작 10%, 20% 팔아가지고 이거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럴 거면 안 파는 게 낫지 않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또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매도가 답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100이 있었어요. 이 100%를 비율을 몇으로 해보냐면은 한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상징적인 숫자니까. 여기서 어찌됐든 물은 타줘야 돼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매수가 이뤄져야 뭔가 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매수를 어떻게 할 건데 해서 제가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는, 돈을 밖에서만 계속 갖고 오게 되면은 밖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신의 자금력, 자금 조달 능력이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필패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안에서 돌려주게 되면은 밖에서 외부 자금이 유입되고 안 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금 조달이 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 상황을 실제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1억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 비율을 말하면은 1억 정도 물려 있으면은 한 1억 정도 추가로 더 있어서 이거 물 타주면은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1대1 비율이죠. 그럼 이 안에서 1억 원어치를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매수 방법을 가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1억을 조달해 와야지 이건데,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1억을 다 매수하는 방법, 극단적으로 국룰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 1억 매수 잘못했어? 손절.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1억 매수. 이거 역시도 원론적으로는 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효과가, 이 1억 손절, 여기서 나오는 손실 때문에 효과가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중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남기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숫자, 저는 오늘 예시로는 20%를 했죠. 2천만 원을 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2천을 뺐다 넣었다라고 하게 되면 2천 매수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전에서는 실제로 매도하고 손실금 생각하고 오차 계산하게 되면은 2천만원 매도했다고 해서 2천만원 매수를 바로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원론적인 얘기라고만 들어주세요. 그럼 2천을 매도해서 2천을 매수했다, 이 행동을 5번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실제로 1억 매수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이게 리밸런싱 개념 같기도 한데, 2천을 매도하고 2천을 매수한 게 이게 실제로 조금 더 좋게 높을 때, 상황이 좋을 때, 이 위에서 지금도 영상을 찍는 동안에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흐름이 9,000원에 매도하고 8,000원에 매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2천만원어치를 아예 세 계좌에서 새롭게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9,000원에 매도해서 8,000원에 사게 되면은 주당 1,000원씩 이득을 본 효과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반복해 주는 거죠. 원래 보유했었던 보유 물량을 살려나가면서 비중에 타격을 안 주면서 그런 행동을 이어나갔을 때 가치가 생기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랑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질문 자체가 좀 올바른 방법의 매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우회적으로 설명을 더 잘 해주신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나는 2천만원 매도하기 싫은데 한 1,000만원만 하면 안 되나요? 500만원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1,000만원씩 해서 10번 하면은 1,000만원 10번 1,000만원 10번 매도 매수에 하면은 1억 매수 매도 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빈번하게 해야 되는 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이 자금 안에서 리밸런싱의 개념처럼 사고 팔면서 이 순환시키는 걸 말씀하셨는데, 나는 외부 자금도 있는데요 라는 생각을 해서 증액을 고려한다면은 그거를 고려한 비율적인 것도 생각해서 이제 또 매수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고, 이제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 흐름이 결국은 2천만 원 매도하면은 다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흐름을 계속 잡아 나가면서 균형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염두가 돼야 되고, 이게 실제로 액션에서 나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좀 이해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저희 클럽에서 뭐 이거 비슷한 거라도 좀 몇 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럼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건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오늘 얘기가 잘 이해가 돼서 혼자서라도 좀 적용을 잘 해나가가지고 지금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건 이제 물린 거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수익 극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해나갈 수 있으면 혼자 하시는 거고, 뭔가 좀 알 거는 같은데 완전한 퍼즐 조각이 껴맞춰지진 않네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뭐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클럽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배워나가고 익힐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서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하든 간에, 서두에 A라고 했죠. A 같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답은 B로 정해져 있다. 그게 매도가 섞여줘야 된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든 뭘 하든 그 비율의, 균형적 비율의 차이일 뿐이지 매도를 생략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 고민될 때 매도를 조금씩 섞어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해줘라. 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잡고 이거 실천하기 시작해도 이게 되게 중요한 첫 스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나는 물려있을 때 나는 무조건 물타기 아니면은 존버만 했었는데 라는 분에게는 되게 큰 변화가 될 수 있고, 이 매도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진짜 고민이 갈래길이 막 펼쳐지거든요. 이런 거 예전에는 고민도 안 해봤던 부분인데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여러분들께 되게 의미 있는 변화니까 뭐 이것도 정말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얘기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같은 때 이제 고민이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희는 실전 투자 얘기입니다. 실전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 경험을 벗어나는 매매 방법은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있다면 하나죠. 그냥 매일매일 단타 치면서 그냥 보유하지 않는 그런 상황, 마이너스를 절대 감수하지 않으면서 손절만 하면서 손실 누적시키는 그런 주식, 그거 외에는 나머지 다 적용시키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곱씹어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하나 남겨 놓을게요. 가입하는 방법 안내해 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에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